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팔순 생일을 맞은 한 할머니가 자신의 장남으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선물은 바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증여 요구였다고 합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할머니에게 닥친 배신감과 그로 인한 극적인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5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의 재회가 할머니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80세의 생일을 코앞에 둔 양순이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하루 종일 바쁠 것을 알고 있었죠. 오늘은 자신의 팔순 생일이니까요. 아이고 벌써 80이라니. 순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어느새 완전히 늙어버린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30평 아파트를 혼자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건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순이가 40년간 운영했던 반찬 가게 수익으로 마련한 것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 동네는 그저 그런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 1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죠. 순이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언제 올까? 순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장남 진수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50대 중반인 진수는 요즘 사업이 어렵다며 자주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의 팔순 생일이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아침 9시쯤 막내딸 현경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50대 초반의 현경은 큰 케이크 상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순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가 제일 먼저 왔네. 고마워라. 오빠는 아직 안 왔어요? 어제 연락했을 때 10시쯤 온다고 했는데. 현경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이도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평소에도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편이었지만 어머니의 팔순 생일에는 정시에 올 줄 알았거든요. 11시가 되어서야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인사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늦었구나. 괜찮다 괜찮아. 어서 앉아라. 순이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지만 진수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현경도 오빠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진수는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이 뭔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4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그녀의 눈에는 아들의 속마음이 훤히 보였거든요.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진수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자, 이제 생일상 차려보자. 현경이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들, 그리고 큰 케이크까지. 정말 푸짐한 상이었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주인공이시니까 편히 앉아 계세요. 현경의 배려에 순이는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딴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 무슨 생각하고 있어? 엄마 팔순 생일인데. 현경이 오빠를 나무랐습니다. 그제서야 진수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해, 엄마. 그냥 급한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 어머니 생일날까지 신경 쓰여? 현경의 질문에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수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느껴졌거든요. 무슨 말인데? 엄마가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이 아파트를 제가 물려받아서 관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현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오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혼자서 30평 아파트를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세금 문제도 있고, 진수의 말에 순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대충 감이 왔거든요. 진수야, 내가 지금 뭘 말하려는 거니? 순이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현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팔순 생일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현경아, 넌 모를 거야.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돈이 좀 급해서. 돈이 급하다고? 그게 엄마 집을 요구할 이유가 돼? 두 남매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팔순 생일날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엄마, 저는 반대해요. 오빠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엄마 집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현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현경아, 넌 정말 모르는구나.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짜리인지 알아? 10억이 넘어. 엄마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뺏으려고? 뺏는다는 게 아니라 물려받아서 잘 관리하겠다는 거야. 순이는 두 자식의 말다툼을 듣고 있자니 어지러워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순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자식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현경이 급히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이고, 어지러워. 순이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현경이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순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 보였어요. 오빠, 빨리 구급차 불러. 현경이 소리쳤지만 진수는 당황한 채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 얼른. 현경의 재촉에 진수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순이는 현경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현경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만 순이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팔순 생일날 자신이 평생 아끼고 사랑한 장남으로부터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순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현경은 어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탔고 진수는 자신의 차로 뒤따라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순이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구급차 안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순이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분명 행복한 팔순 생일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병원으로 실려가게 될 줄이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이의 의식은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몸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을 돌이켜봤습니다. 입원한 첫날 밤 진수는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했지만 결국 집에 돌아갔어요. 현경만이 병원에 남아 어머니를 돌봤죠. 엄마, 아침 드세요. 현경이 죽을 떠와서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구나. 그냥 두렴.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드셔야 기운이 나죠. 현경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순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자신을 챙기는데 아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현경아, 내 오빠가 어제 연락했니? 아니요, 엄마. 현경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진수에게서 문자 한 통 정도는 왔었어요. 엄마 상태 어때? 라는 짧은 메시지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민망했습니다. 순이는 딸의 표정을 보고 다 알 수 있었어요.
40년간 장사를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온 그녀에게는 딸의 거짓말도 금세 들통이 났거든요. 그렇구나. 순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남이 어머니가 입원했는데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는다니. 이게 자식이 할 일인가 싶었어요. 오후쯤 되어서야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왔죠. 엄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진수의 인사는 어색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신데? 순이가 진수 옆에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제 사업 파트너 김 대표님이에요. 병문안 인사드리러 오셨습니다. 김 대표라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순이의 눈에는 그가 그냥 인사차 온 게 아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경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 진수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현경은 어머니를 혼자 두기 싫었지만 오빠의 단호한 표정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어요. 복도에서 진수와 현경이 이야기하는 동안 김 대표는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진수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냥. 그런데 진수 씨가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김 대표의 말에 순이는 불편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의 아들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한편 복도에서는 진수와 현경이 격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엄마가 입원해 계시는데 사업 파트너까지 데려와서? 현경아,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급하면 뭐 어쩌라고? 엄마한테 집 달라고 또 할 거야? 현경의 날선 질문에 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가 김 대표와 함께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현경아, 들어봐. 엄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잖아. 오빠. 현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쉿. 조용히 해. 여기 병원이잖아. 조용히 하라고. 오빠가 지금 하는 짓이 조용히 할 일이야? 두 남매의 언성이 높아지자 병실 안의 순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자리를 뜨려 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잠깐요. 순이가 김 대표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김 대표는 당황했습니다. 순이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때 진수와 현경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 보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현경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수야, 이분이 누구라고 했지? 순이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냥 사업 관계자예요. 사업 관계자가 왜 환자한테 와서 부동산 이야기를 해? 순이의 말에 김 대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순이가 다 들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할머니,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나가세요.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진수야, 앉아라. 순이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수는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어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엄마, 저는 그냥 뭐?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데 사업 파트너 데려와서 집 이야기하려고? 순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급한 일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뭐 어쩌라고? 사업이 망해요. 그동안 투자한 돈 다 날리고. 진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80 먹은 늙은이 집을?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고 담보 대출 받겠다고 하고. 이게 뭐야? 순이의 질문에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속마음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현경이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엄마가 아프신데 왜 이런 스트레스를 들여? 현경아, 넌 몰라.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어려우면 혼자 해결해. 왜 엄마를 끌어들여? 두 남매가 다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 그런데 너무 시끄럽네요. 환자분께 스트레스 주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진수와 현경이 입을 다물었어요. 환자분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순이는 대답했지만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가족분들 잠깐 밖으로 나가 주시겠어요? 환자분과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진수와 현경이 병실을 나간 후 의사는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과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별일 없어요. 하지만 의사는 순이의 상태가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증상은 대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우울하거나 외로우시지는 않나요? 의사의 질문에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순이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진수와 현경은 복도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4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이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현경이 결혼할 때까지 순이는 모든 것을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어요.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장남은 어머니의 집을 노리고 있고 심지어 어머니가 입원했는데도 사업 파트너까지 데려와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잘해줬나? 순이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편하게 키워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현경이 혼자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빠는 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현경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현경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현경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어요. 엄마, 오빠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현경아. 순이가 딸을 불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내가 가져라.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현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만약에 말이야. 내 오빠한테는 절대 주면 안 된다. 순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이틀 동안의 일을 겪으며 그녀는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복도로 들리는 발소리, 다른 병실에서 나는 소음들. 모든 것이 신경에 거슬렸어요. 새벽 2시쯤 순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내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건가? 순이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봤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25세 과부가 되고 그 후 55년을 혼자 살아왔죠. 그 5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순이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현경이 매일 들러서 안부를 물었지만 순이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응, 괜찮다. 순이의 대답은 늘 짧고 건조했어요. 현경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는 제가 잘 이야기했어요. 다신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럴까? 순이의 목소리에는 회의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진수가 정말 포기했을지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날 오후 순이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현경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순이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택시 타고 갈 거야. 순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즘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진을 받는 동안 순이는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런데 아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별일 없어요, 선생님. 가족분들과는 어떠세요? 지난번에 병실에서 좀 시끄럽던데. 의사의 질문에 순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이는 우연히 오래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야? 양순이 맞지? 순이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순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재홍이? 맞다. 정말 순이구나. 이재홍이라는 그 남자는 순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55년 전 순이가 20살이었을 때 사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순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서 연락이 끊어졌죠. 어머, 정말 재홍이 맞네. 얼마나 오랜만이야. 순이의 목소리에 감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홍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 너는? 나도 건강검진 받으러 왔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순이야, 시간 있으면 커피나 한잔 할까?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재홍의 제안에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러자 병원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재홍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아직도 듬직해 보였어요. 순이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결혼은 잘했고? 재홍의 질문에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과부가 됐어. 그 후로 혼자 살았지.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재홍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어요. 너는? 결혼 잘했지? 나도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 암으로.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쓴맛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식들은 어때? 재홍이 물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 그런데 요즘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 재홍이 순이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홍아, 너 아직 변호사 일해? 응, 아직 조금 하고 있어. 왜? 순이는 재홍이 변호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법대를 다녔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사실 순이는 재홍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나야 뭐. 재홍의 따뜻한 말에 순이의 마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55년 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재홍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순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이 내 집을 달라고 해. 순이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재홍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팔순 생일날 진수가 한 말,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재홍은 순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순이야, 그건 심각한 문제야. 혹시 아들이 내 동의 없이 뭔가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요즘 부모님 명의로 무단으로 대출을 받거나 아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기 사건들이 많아. 특히 노인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 재홍의 말에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진수가 그런 짓까지 할까요? 그럴 리가. 그래도 내 아들인데. 순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아? 부모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는지. 재홍은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들을 봐왔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쟁, 노인 학대, 사기 사건들. 그 중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웠어요. 순이야, 혹시 내 인감 도장이나 등본을 아들이 가지고 있어? 글쎄. 진수가 가끔 급할 때 빌려간 적은 있어. 순이의 대답에 재홍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순이야, 당장 동사무소 가서 인감신고를 새로 해. 그리고 등본도 다시 발급받아서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해야 해. 요즘은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너무 많아. 미리 예방하는 게 좋아. 재홍의 진지한 조언에 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순이야, 유언장도 써놓는 게 좋겠어. 유언장?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두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분쟁도 줄일 수 있고. 재홍의 말에 순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유언장까지 써야 할 상황인가 싶었어요. 재홍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야, 순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야. 특히 아들이 사업 파트너까지 데려와서 압박을 가했다는 건 이미 선을 넘은 거야. 재홍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법적으로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그리고 만약 아들이 또 그런 요구를 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 순이는 재홍의 조언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문제였는데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재홍아, 미안해.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게 돼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재홍의 따뜻한 말에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5년 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순이야, 연락처 주고받자. 앞으로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순이에게는 오랜만에 의지할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는 재홍과의 만남을 되새겨봤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그날 저녁 현경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응, 괜찮다고 하더라. 순이는 재홍을 만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딸에게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런데 오빠가 또 연락했어요. 현경의 말에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일 저녁에 식사하자고. 엄마께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수가 정말 사과하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어떻게 하실래요, 엄마? 현경의 질문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사실 순이는 재홍의 조언대로 아들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날 밤 순이는 재홍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곧 재홍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만나봐. 하지만 절대 혼자 가지 말고 딸과 함께 가. 그리고 아무것도 서명하면 안 돼. 재홍의 조언을 읽으며 순이는 내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순이와 현경은 진수가 정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진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정중한 모습이었지만 순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현경아, 너도 와줘서 고마워. 진수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차갑게 자리에 앉았어요. 뭘 먹을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주문했어요. 됐다.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야. 순이의 단호한 말에 진수가 당황했습니다. 현경도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엄마. 진수야, 내가 뭘 사과하고 싶다고. 순이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엄마, 지난번에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사과드리려고 했어요. 성급했다고? 그게 성급한 문제야? 순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홍과의 만남 이후 그녀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거든요. 엄마가 팔순 생일날에 그것도 생일상에서 집 달라고 한 게 성급한 문제야? 그리고 내가 입원했는데 사업 파트너 데려와서 부동산 이야기한 게. 진수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 됐어.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지.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는 아직도 어머니의 아파트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업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현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또 시작하는 거야? 현경아, 들어봐. 나 정말 절박해. 이번 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다 끝나는 거야. 진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파트를 담보로 돈 좀 빌려주세요. 6개월 안에 갚을게요. 안 돼. 순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안 된다고 했어.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 투자한 5억 원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순이의 냉정한 말에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어머니 집에 손대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사업 실패한 건 내 잘못이야? 순이와 진수가 언성을 높이자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현경이 급히 중재에 나섰어요. 오빠, 엄마 조용히 해요. 여기 식당이에요. 하지만 진수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몰라주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힘들게 살았다고. 내가 언제 힘들게 살았어? 순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지 않았어? 결혼할 때도 집장만 도와주고 아이들 학비도 보태주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수의 말에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하다고. 자신이 평생 희생해서 해준 일들이 당연한 거라고. 당연하다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너희들 키운 게 당연한 거야? 엄마,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야? 이제 와서 엄마 집까지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엄마, 저는 빌려달라고 한 거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빌려달라고? 그럼 내가 갚을 수 있어? 갚을 수 있어요. 사업만 잘 되면. 사업만 잘 되면? 그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순이의 질문에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현경이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엄마가 싫다고 하시잖아. 현경아, 넌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망하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엄마 모실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진수의 말에 현경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내가 망하면 엄마를 누가 모시겠어?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엄마, 기다리세요. 진수가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이는 뿌리쳤어요. 손 떼. 이제 내 얼굴도 보기 싫다. 순이의 차가운 말에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진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순이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이 급하면 은행에서 빌려. 정 안 되면 친구들한테 부탁해. 왜 80 먹은 어머니 집에 손을 대려고 하니?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내 재산 이야기 하지 마. 내가 언제 죽을지, 무엇을 누구한테 줄지는 내가 정할 일이야. 순이의 단호한 선언에 진수와 현경 모두 놀랐습니다. 특히 진수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엄마, 그럼 저는 정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어른이잖아. 순이는 말을 마치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현경이 급히 따라 나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너무 화가 나서.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현경도 함께 탔어요. 택시 안에서 순이는 재홍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홍아,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응, 있어. 무슨 일이야? 아들하고 만났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 어떻게 해야 할까? 재홍은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아니야, 내가 갈게. 사무실에 있어? 응, 있어. 조심해서 와. 순이는 현경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하고 혼자 재홍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재홍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완전히 지친 모습이었어요. 순이야, 어떻게 됐어? 순이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재홍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재홍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순이야, 이제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어. 무슨 조치? 일단 유언장부터 써. 그리고 혹시 아들이 무단으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예방 조치도 필요해. 재홍은 서류함에서 유언장 양식을 꺼냈습니다. 순이야,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어?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수에게는 절대 주고 싶지 않았어요. 현경은 착하지만 그녀도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재홍아, 내가 죽으면 이 집을 팔아서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면 안 될까? 재홍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응. 내 자식들이 이런 식이면 차라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게 낫겠어. 순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재홍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알겠어. 그럼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하자.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썼어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 재홍이 물었습니다. 응, 훨씬 편해. 이제 진수가 뭘 해도 상관없어. 순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순이야, 앞으로 혼자 살기 걱정되면 나하고 같이 살까? 재홍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이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우리 둘 다 혼자잖아. 그리고 55년 전에 못다한 이야기도 많고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보내면 어떨까? 재홍의 진심 어린 제안에 순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재홍아, 물론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순이는 재홍의 손을 잡았습니다. 5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낸다는 것. 상상만 해도 행복했어요. 몇 주 후 진수는 결국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현경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홍 아저씨와 함께 지내시는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는 것도 느꼈어요. 순이와 재홍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경만 참석한 조촐한 시기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순이야, 이제 정말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8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순이는 더 이상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거든요. 진수는 가끔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했지만 예전처럼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유언장 소식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순이는 재홍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운 것이었어요. 어느 날 순이는 재홍에게 말했습니다. 재홍아, 나 80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우리 55년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찾은 행복이었지만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어요. 순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식들만을 위해 사는 부모들. 모두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준 것이었죠.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